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캐캐 묵은 기름때 벗겨내듯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국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CEO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다 지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우쭐해하고, 일이 잘 안 될 땐 남 탓을 하기도 하죠.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투덜대고, 인복이 없어서 출세 못하는 거라고 맥락 없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 배우기를 각자의 인생에는 누구 덕도 누구 탓도 없는 거라고 배워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제 주관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기 나름이란 말을 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어요. 무슨 일이든 제가 하기 나름이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자주 만나기도 했답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대학 시절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입생 입학하자마자 복학생이던 선배를 딱 찍어 놓고는 좋아한다며 엄청 쫓아다녔지만, 남편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좀 추진력이 있는 성격이기도 해서 좋아하면 마음을 숨기면서 혼자 끙끙 앓거나 그런 걸 잘 못해요. 후회하더라도 일단 들이대고 봐야 하죠. 그래서 선배한테 고백도 여러 번 했었어요. 물론 고백할 때마다 대차게 까였지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한 발 물러섰던 이유는 제가 이 남자여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듯이 남편도 제 고백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데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방해가 될 것 같은 요소들은 아예 곁에 두질 않아. 그러니까 선배 얘기는 지금 제가 방해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좀 미안한데. 괜찮아요. 그 말은 내가 이러는 게 신경 쓰이긴 쓰인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되나? 그거면 됐어요.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알짱거릴게요. 그것도 못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마음 안 받아주는 건 선배 마음이지만 그래도 옆에 있겠다는 것도 내 마음이니까요. 처음엔 남편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그 다음엔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 남편이 정해놓은 돈을 모으기까지, 남편이 목표를 하나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며 자기 갈 길을 가는 동안 저는 그 옆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거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남자 아니라면 평생 솔로로 늙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남편을 많이 좋아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일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기에 조바심 내면서 남편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마음 안 받아줄 거냐고 재촉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정말 딱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건 10번에 한 번쯤은 제가 옆구리를 찌르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줬다는 거예요. 밥 사달라고, 아니면 밥 사준다고,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그것만 딱 같이 봐달라고, 그저 네 옆에 나 있다는 걸 까먹지 않을 정도로만 연락하고 만나며 지냈죠.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관없었어요. 아니다, 솔직히 상관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도 허벅지를 찌르며 열려의 심정으로 기다렸죠. 볼 때마다 손잡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그랬지만 그럼 당장 뒤돌아 도망갈 것 같아서 본능을 이겨야 했다고요. 흑흑. 아, 갑자기 나라에서 나 열려면 이런 거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풋풋한 대학 1학년, 20살 때부터 29살이 될 때까지 무려 9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결국 이번에도 제 하기 나름은 통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포차에서 술 한잔 했는데 애들이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더라. 왜요? 선배가 왜? 아니, 네 얘기를 묻더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너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다른 남자 안 만난다고, 내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계속 나 쫓아다닌다고 자랑 좀 했지. 자랑할 만하지. 근데 나 빙충이라고 놀렸겠다, 친구들이. 아니.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했다니까. 여자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넌 도대체 뭐냐고 하더라니까.
미친놈 아니면 고자냐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설마 혹시? 에헤이,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성원아, 이런 말 좀 오글거리지만 내 다음 목표가 돼줄래? 봐요. 제가 된다고 했죠? 하기 나름이라고 했죠? 참 긴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 동안 물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강력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었더니 결국 저한테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남자도 참 대단한 게요. 그렇게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찌나 꿀처럼 달고 불처럼 뜨거운지 어휴 도대체 그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요? 아니 제 말은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잘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는 거예요. 오해하신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저한테 길고 남편한테 짧았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다면서 절대로 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저만의 하기 나름을 믿듯 남편은 또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한마디 말에도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남은 인생을 저 위에서 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 가끔씩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나한테 투정 부렸었잖아. 그랬지. 아침에 회사 갈 때마다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고. 지금도 그래? 이제 오빠도 알겠지만 나 아침잠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 회사 가려면 최소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회사 가잖아? 그럼 나 12시까지는 그냥 완전 좀비야. 정신이 안 차려져서 반나절은 그냥 멍하게 있어. 우리 결혼하면 너 회사 그만둬도 돼. 아, 물론 네가 계속 다니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오빠, 요즘엔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대한민국 출산율이 왜 자꾸 줄어들기만 하는데. 알지. 근데 네가 오래 기다리는 동안 나 모아놓은 돈도 많고 지금 내 연봉만 해도 너 안 벌어도 아등바등 안 하고 여유 있게 살 정도는 되니까. 듣기만 해도 고마운 말이네. 근데 나는 취직 그런 거 할 생각은 없는데. 나도 너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알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사직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시원하게 사직서 내고 당분간만이라도 쉬어. 그러다 또 너 일하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하면 되지. 나는 전업주부인 너도 사랑하고 커리어 우먼인 너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저희가 좀 오글거리더라도 채널 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기다린 사랑인데 오죽하겠어요? 누가 봐도 저희 눈 뜨고 못 봐줄 닭살 커플이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엄청 행복했고요. 남편의 그런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는 결혼 직전 당당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직서 냈다는 거 아시고는 은근슬쩍 싫은 티를 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각자 벌어 각자 쓴다던데 넌 꼭 남편 돈으로 먹고 살아야겠니? 남편 돈으로 먹고 살다뇨. 저 조금 서운한데요. 그러라고 한 얘기다. 서운하게 여기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오빠가 원하는 거니까 그럼 오빠랑 얘기해볼까요? 됐다. 뭘 그런 걸 또 쪼르르. 어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하면 돼요. 네가 원할 때 취직이 되겠니? 경단년지 뭔지 그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 뭐. 어머님이 그 얘기하실 때 저 진짜 어이없었어요. 사업하시는 시아버지가 번 돈으로 맨날 게이트볼이 치러 다니고 문화센터 노래교실 이런 거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으니 그렇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시든 말든 저희는 아들 며느리로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신혼집도 두 분이 사시는 빌라 아래층으로 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자주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꿈꿨죠. 남들은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를 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껴줬죠. 여보, 오늘은 꽃 한 송이. 짜잔, 호떡 당신이 좋아하잖아.
딸기초리 막 시작됐나 봐. 좀 비싸긴 하던데. 맛있겠지? 남편은 퇴근할 때 한 번도 그냥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걸 손에 들고 들어왔죠. 꼭 뭘 받아서가 아니라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부모님과 위아랫집에 살면서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저한텐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말까지 시킬 수 없다면서 주말만큼은 모든 걸 다 자기가 했죠. 그게 또 시어머니 눈에는 좀 별로였을까요? 나는 내 아들 부엌 들여보낸 적 없다.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시집 가면 어차피 다 할 거라면서 절대 집안일 못하게 하셨어요. 얘가 이해력이 좀 딸리네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알죠, 어머니. 근데 오빠가 저 일주일 내내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 주말엔 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어떡해요. 얘 좀 봐라. 너만 일하니?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알아? 내 아들 골병 들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신은 그거 알아서 그런 잔소리 하나? 새애기 부모님이 곱게 키워 남의 집 보내주셨는데 예뻐하진 못할 망정. 쓸데없는 얘기할 입 있으면 밥이나 먹지. 저희 시아버님 멋지죠?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연애할 때부터 저 엄청 예뻐하셨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맘고생한 거 아시고는 내 아들이 밖에서 그렇게 못난 짓 하는지 모르겠다. 지 앞가림은 잘하니 내 별말 안 했다만. 미안하다 세아가.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셨죠.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제 편 들어주시고 시어머니 입을 꽉 막아주셨답니다. 저 하는 짓 하나하나 다 예쁜데 시애미 짓 하지 말라고요. 사실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시거든요. 그게 아버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치셨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개모임 한다고 했다가 큰돈 날린 적도 있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스톱판 크게 벌였다가 빚까지 진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작지만 알찬 방역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그런 사고를 여러 번 치고부터는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다 아버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꼼짝 못하게 되셨답니다. 그럴수록 어머님은 자존심이 있어서 저한테 더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서 저도 어머님한테 진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눈엣 가시 보듯 보셨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는 평일 낮 시간에 가끔, 아니 자주 저를 위층으로 부르셔서 쪼르르 올라가 보면 집안일도 이것저것 시키시곤 했는데요. 사실 뭐 왜 저러실까 생각은 했지만 남편과 아버님한테 두루두루 사랑받는 저로선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아버님이 낮에 볼일 때문에 근처에 오셨다가 집에 잠깐 들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 일 시키는 거 보시고는 완전 노발대발 어머님을 아주 쥐잡듯이 잡으셨거든요. 그러다 무슨 생각이셨는지 세아가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네? 왜요 아버님? 저 집에 있는 거 아무래도 보기 좀 그러세요? 네가 아니라 네 시애미 때문에 하는 얘기다. 내가 못 볼 꼴을 몇 번 보고 나니 밖에 있어도 혹시 너 괴롭힐까 좀 불안해야지. 회사 일 어려울 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인원 관리나 좀 하고 그러면 된다. 아버님 괜히 저 때문에 없는 자리 마련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는 애도 아니고 오래 일하던 사람이 더 좋은데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일하는 거 봐서 내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그러마.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이제 슬슬 저도 몸이 근질거리던 찰나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있을 일도 없을 테니 남편과 의논 후에 아버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이 최첨단 시대에 전단지로 홍보하는 등 올드한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던 회사였지만 제 제안으로 회사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까지 운영하면서 저도 점점 또 다른 제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물론 틈틈이 시어머니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까이 거 뭐 대충 제 편이 많으면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지 5주년이 되던 날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그즈음 아버님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한테 각종 주문을 하시더군요. 초밥에 갈비찜에 디저트까지 제가 무슨 음식 배달 앱인 줄 알았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 장꾀에 넘어가셨어요. 오늘은 애들이 주인공이니까 당신이 음식을 좀 하지 그래.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맨날 얻어먹었으면 한번 되갚을 줄도 알아야지. 세아가,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버님의 한마디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손에 안 본다니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어머님은 저희를 위해 음식 배달앱이 되셨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지금 병원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네? 경찰서요? 병원이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가는 동안에도 이건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이게 꿈은 아닐까? 혼란스러웠죠. 병원에 도착해 이게 진짜임을 확인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년은 여기서 처자고 있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너 이년, 네가 지금 여기서 팔자 좋게 이러고 있을 때야? 일어나 이년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여보세요들. 이년이 내 아들 죽였어요. 살인자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너 이년 가자. 당장 일어나지 못해?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만큼 시리에 빠진 저를 두고 시어머니는 살인자라며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었어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났어요. 이 모든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시부모님께 잘 생각했네. 진작 그랬어야지. 너 언제 이사할래? 아니지. 언제고 뭐고 당장 해라. 내 너 꼴 보고는 못 산다. 세아가, 너 힘든 거 안다. 여기 살면 네 남편 생각 더 나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내는 건 내 마음이 안 편하다. 한번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 식구니 하던 일 하고 살던 대로 살면서 그냥 있어라.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주마. 너 마음 충분히 추스르고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 나가겠다고 하면 내 두 말 안고 보내줄 테니 지금은 내 말 듣는 거로 하자. 여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 얘랑은 얼굴 보고 못 살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랑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내 손에 창을 찢어요. 지져 그럼. 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얘기 꺼냈다간 진짜 못 볼 꼴 볼 줄 알아. 아버님은 언제든 제가 준비가 되면 보내주겠노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이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시니 든든하기도 했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을 혼자 견디는 것보단 내 편인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더 잘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계속 그 집에 머물기로 하면서 저에 관한 한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어머님의 폐악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두고 예약 시간 맞춰둔 채 출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 세탁기를 열어보니 빨래가 온통 김치국물 범벅이 돼 있더군요. 누구 짓인지 뻔했지만 괜히 아버님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빨래거리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대신 김치국물 범벅인 빨랫감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께만 따로 톡을 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집에 다녀가셨어요? 글쎄다. 제 빨래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어머, 이게 왜 이런데니? 살인자 된 것도 모자라 이제 너 정신병까지 왔니? 어머니, 저 힘들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는 자식이 없으니 자식 잃은 애미 맘은 손톱만큼도 모르겠구나. 이기적인 년. 너 그래서 애 갖지 말자고 한 거지?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아버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년, 네 시애비한테 입만 뻥끗 했다 봐. 다음엔 그보다 더한 꼴을 볼 테니. 속이 상했지만 제가 남편을 잃은 아픔과 충격을 헤아릴 수 없듯 자식을 잃은 어머님 마음도 그럴 거란 생각에 저는 일단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제 오산이었죠. 어느 날은 어머님이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 시간 내 잠깐 올라와서 도와라.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 친구들이 모이신 날 시댁에 올라갔는데요. 아이고 아가, 마음이 많이 힘들지. 힘들긴 걔가 뭐가 힘들 게 뭐 있어?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편히 못 잔다는데 쟤는 아니야. 사람 죽여놓고 지가 더 편히 발 뻗고 자. 얘, 너는 그게 지금 애 앞에서 할 소리니? 내 아들 죽인 년인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더한 말은 못할 줄 알아? 평생 지옥불에서 뒹굴다 죽어도 시원치 않을 년.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시원치 않을 년. 예, 아가, 너 그냥 내려가라. 안 되겠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알짱대지 말고 싹 꺼져! 어머님이야 그러건 말건 저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어머님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 마음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요. 어쩌면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랐던 걸까요?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네 아버지 생일상 이번엔 네가 좀 차려라. 특별히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니까 사다가 좀 삶든가. 평소 같았으면 생각을 좀 해봤을 텐데 여전히 정신줄을 반쯤은 놓고 살던 때라 어머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버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신 아버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님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시거든요. 어머님의 모략이었던 겁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아주 잘 하는 짓이다. 왜? 남편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시애비까지 죽이려고? 네가 환장을 했구나. 다음엔 누구니? 나니? 나야?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한테 굳이 그걸 먹이겠다고?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어머님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모두 내팽개 치셨습니다. 그만해! 남편 잃고 혼자 둔 애 불쌍하지도 않아? 오죽하면 이 똘똘한 애가 이러겠어. 어른이 돼가지고 타이르고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인생 헛살았어 당신? 얘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마. 자기가 저질러 놓고 시침이 뚝 떼는 그 저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입만 뻥끗하면 진실이 드러날 텐데도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아버님께 그런 거 일러 바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친 개가 짖을 때까지 같이 덤벼봤자 저만 손해니까요. 그런데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고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셨던 시아버님이 설상가상 위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모든 걸 또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애초에 너 같은 년을 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도 안 죽었어. 결국 네가 시애비까지 잡아먹는구나, 이 요망한 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부터 들던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더니 게다가 아버님은 한술 더 떠 이젠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아버님 저 아직 안 괜찮아요. 지금은 아버님도 안 괜찮으시고요. 지금이라면 네 남편도 이해할 거다. 오히려 너한테 괜한 짐 지게 하는 것보다 좋아할 거야. 그러니 좋은 집으로 알아봐라. 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싫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짐승도 자기 보살펴준 사람한테 은혜 갚아요 아버님.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되기 싫어요. 아버님 잘 이겨내실 거고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결국 아버님은 완강함도 제 진심 어린 마음에 설득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대요. 저 나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님이 나서서 내보내려고 하시는데 못 쫓아내서 안달이시던 양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걸까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아버님의 회사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병원으로 매일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우신 아버님, 병원 밥 입에 안 맞으실 거 뻔하니 음식 해다 나르고 간병인 도움이 필요할 일 외에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어머님이요? 글쎄요, 입원하고 이틀 되셨을 때까지 자기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병원 침대에서 자고 그러더니만. 예, 아가. 너 매일 병원에 가니까 내가 안 가도 되지? 왜요? 아버님이 어머님 찾지 않으실까요?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평생 저 영감탱이 수발드느라 인생을 허비했는데 이제 다 늙음하게 병수발까지 하라고? 뭐 글쎄요. 어머님이 인생을 허비하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그냥 뒀으면 허비될 뻔한 인생 아버님이 구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시미한테 하는 소리하고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내가 뭐 옆에 붙어 있어도 딱히 할 일도 없는 것 같더라. 어차피 네가 가니까 난 그냥 집안일 좀 돌보고 하마. 사실 병원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아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옆에 있으면 안 그래도 예민한데 더 예민해지실 테고 짜증만 날 게 분명하죠. 하루에도 12번씩 아버님이 불벼락을 내리실 게 뻔하고 그 짧은 며칠 동안은 어머님은 아버님 마음에 들게 병수발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야 뭐 어머님 안 계시면 더 편하고 아버님 마음도 더 편해지실 거고 상관없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는 며느리도 잘 두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는 코빼기도 안 베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며느리가 착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복 받으셨네, 할아버지. 아, 예. 제가 며느리 복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다들 크고 작은 암 환자들이었지만 병실 분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웠어요. 어쩌다 한번 어머님이 오시는 날만 빼고요. 그래, 병원에서는 뭐래니? 아직이요, 어머니. 큰 차도는 없나 봐요. 아유, 약을 몇 번이나 바꾼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차라리 확 죽어버리지 그냥. 이러다 아버님 깨시겠어요. 어머님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망측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할머니, 뭐 할아버지가 후처라도 얻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무슨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하고 그런데요? 그럼 혹시 할머니가 바람났어요? 아이고, 농담이에요, 농담. 환자 두고 할머니가 하도 안 오셔가지고 저희끼리 농담 좀 했네요. 개의치 마셔요. 그러나 저러나 며느리가 착해서 좋으시겠어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지금 그런 망언을 하신답니까?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있겠어요. 얘가 뭔 짓을 해도 하는 겁니다. 모르면 말을 마세요. 아유, 할머니 큰일 나실 분이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어요. 더 늙어서 구박땡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잘하긴 더 어떻게 잘해요? 얘 아주 독한 년이에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들. 지 시아버지 돈 좀 있다고 여기 와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 독한 년. 사람들 앞에서 온갖 악담과 개소리를 짓거리는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 모두 어느 집 미친 개가 짖나 보다 할 뿐 시어머니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사람들 눈엔 다 보이는데 왜 정작 본인만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다행히 아버님은 마지막 신약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신약이 아주 잘 들어 하루가 빠르게 회복되셨고 결국 완치 상태로 퇴원하게 됐어요.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셔서는 온갖 생색은 다 내시더군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송장으로 나갔을 거라는 둥, 내가 당신 병수발 드느라 뼈가 다 사갔다며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둥, 물론 아버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집에 오셔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쓱 내미셨죠.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네 덕에 내가 살았다.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지만 제가 받아야 아버님 마음 편하시니까 받을게요. 그리고 아주 잘 쓸게요. 아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시어머니 눈 돌아가는 꼴을 같이 보셨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아버님은 저한테 특별수당과 함께 특별 휴가도 주셨어요. 주변 둘러볼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지냈으니
친정이라도 가서 쉬다 오라고 하셨죠. 저도 마침 휴식이 필요하던 찰나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라앉는 중이었고 아버님도 완치되셨고 슬슬 모든 게 제자리를 찾나 보다 안심할 때쯤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었는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나마 초기라 완치 가능성은 높은 편이었어요. 휴가 중이라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릴까 했지만 일단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실은 아버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 덕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방역업체들은 대부분 다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제가 이것저것 손 좀 써둔 덕에 아버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님께만 슬쩍 얘기를 꺼냈죠. 어머님, 저 조금만 더 지내다 갈게요. 저 암이래요. 그래? 아유, 어쩌니? 수술하고 항암치료 몇 번 받아야 한대요.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은가 봐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보다 더 심한 거면 뭐 어쩌겠니? 그게 네 운명인걸. 와, 저 무슨 로봇인 줄 알았잖아요. 영혼 어디다 두고 오셨대요? 운명이라니 그게 환자한테 할 소린가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병원에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괜한 걸 기대했죠. 어머님은 정말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시더군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기에 놀랍지도 않았어요. 무사히 수술을 받고 두어 번의 항암 치료만 남았을 때 아버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셨을 테고 아버님과 약속한 휴가보다 더 오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저 방해하지 않으시려고 연락도 못하고 계실 게 뻔했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 세아가 잘 지내냐? 너 없으니까 회사 일이 잘 안 돌아간다. 아직 좀 더 쉬다 올 거니? 아버님, 잘 지내셨죠? 실은 저 그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뭐? 아니, 너 그게 무슨 얘기냐? 여차저차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군요. 그리곤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난 네가 아주 간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너 좋은 남자 만나 뉴질랜드에서 살겠다고 했다면서. 네? 누가 그래요? 설마 어머님이요?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만 네가 네 인생 잘 찾아갔다니 그저 축복이나 해야겠다 생각했지. 아버님, 만약 그런 일 있었다면 제가 아버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렸겠죠. 그래, 내가 그건 좀 서운하더구나. 나한테 말했으면 뭐라도 해서 든든히 보냈을 텐데 너 빈손으로 떠나게 한 것 같아 많이 미안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약속 드릴게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절대 그냥 안 가요. 그래, 너 건강한 걸로 됐다. 그런데 말이다, 너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겠지만 내 이대로는 못 있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글쎄 그년이 착한 척 혼자 다 하면서 뒷구녕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다니까. 당신 속은 거야. 어휴, 물러 터진 인간아. 그런 줄도 모르고 간 쓸게 다 빼줬지. 진작 내 말 듣지. 으이그. 이렇게 저를 모함했던 시어머니. 그런데 사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다 늦게 이럴 줄은 몰랐다만 내 네 애미랑 이혼할까 해. 이혼이라뇨, 아버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 꿈쩍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도 알 거다. 우리 업체랑 거래하는 김 사장. 아, 타고난 금수저 김 사장님이요? 일 그까이껏 대충 취미로 하는 김 사장님이 왜요? 거래 끊으시겠대요? 어차피 거기랑 일해봤자 큰 이득도 없고 아버님 그냥 정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네 시엠이랑 김 사장이 나 없는 사이 바람이 났더구나. 내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다 늦게 이혼이 주책인가 싶어 그냥 있었는데 이 얘기까지 듣고 보니 없던 정도 떨어지는구나. 이게 무슨 놀랠 노자가 뒤집어릴 소리입니까? 남편이 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편의 절친과 바람이라뇨.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을 비껴가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비웃음, 헛웃음 이런 거요.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께 서프라이즈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이혼하자고? 당신이 나랑? 무슨 권리로? 글쎄 하자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어디서 개소리야? 그래, 어디 해, 하자고. 대신 위자료 내놔. 평생 내가 수발한 거 다 내놔. 재산 분할인가 뭔가 그것도 해. 이 집도 내놔, 다 내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마음 약하신 아버님, 평소엔 어머님께 큰소리 떵떵 치시더니 그래도 산 정이 있어서인지 차마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걸 또 이용해서 오히려 아버님을 몰아붙이고 있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우라가 치밀어서 직접 나섰습니다. 아니, 아버님 대신 나선 거군요. 어머니, 전에 집수리 한다고 아버님한테 받아가신 2천만 원 어디에 쓰셨어요? 업체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 현찰로 지불하셨다던데 나머진요?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친구들이랑 베트남 놀러 간다고 하셨죠? 친구분들 얘기론 그런 적 없다던데 어머님 여권엔 베트남 입국 도장 찍혀 있네요? 또 어떤 분 여권에 같은 날 같은 도장 찍혀 있을까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너 나한테 사람 붙였니? 그럴 리가요. 돈 써서 사람 붙일 가치라도 있어야 그렇게 하죠. 어머님이 좀 철저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하는 것마다 구멍 숭숭 나 바람 펴요 대놓고 하셨던데 뭐 그런 수고까지 하겠어요? 얘 좀 봐라. 여보, 얘 지금 말하는 뻔세 좀 봐요. 귓구녕이 뚫렸으면 당신도 말을 좀 해요, 말을. 위자료 달라고 하셨죠? 어디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님 도박빚, 사기당한 돈, 김 사장한테 빌려준 돈 그거 다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이 그거 몇 배로 돌려주셔야 되는지 알고나 그러세요? 거기다 지금 유책사유는 어머님한테 있는 거 아시죠? 아버님한테 드려야 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나 알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사실 저도 법이고 뭐고 하나도 몰라요. 일단 그냥 지른 거예요. 요란한 빈술에 알아서 짜지라고 그냥 겁 좀 준 거죠. 격 떨어지는 쌍소리나 입에 올릴 줄 알았지 아는 거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 해라 해. 이혼해. 도장 찍어. 당장 찍는다 내가.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아버님 좀 맘 편히 행복하게 사셔야죠. 빌어먹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년아.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 죽고 시엠이 쫓겨나고 아주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집 콩가루로 만든 게 남편 두고 바람핀 년 때문인지 저 때문인지? 내가 여기 아니면 못 살 줄 알아? 안 그래도 김 사장이 나랑 같이 살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김 사장 백만장자야, 백만장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사람이 10원짜린데 백만장자랑 살면 뭐한대요? 큰 소리로 떵떵 치던 시어머니도 나중엔 부들부들 떨다 실신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기절한 척하길래 정신 차리시라고 뺨 몇 대 좀 갈기고 찬물 좀 끼얹었죠. 뭐 그때까지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이 가방까지 싸서 나가더니만 글쎄요. 김 사장이란 인간이랑은 잘 됐을까요? 글쎄 왜 갑자기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몰라서 물으세요? 법정에 서봐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아니 나는 이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네 어머니가 나를 꼬신 거라고. 누가 누굴 꼬셨든 저희 아버님 마음에 이미 상처는 입으셨고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셨어요, 김 사장님은. 그럼 다른 데 말이라도 잘해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생겼어. 그럼요. 알거지 돼야죠. 저희 아버님에게 무한 신뢰를 가진 관련 업체들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꼴도 보기 싫다며 모두 거래를 끊었거든요. 듣자 하니 어머님은 김 사장한테도 팽 당하셨대요. 원래 김 사장 목적은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이었던 거죠. 예상과 달리 어머님이 단 한 푼도 못 받고 알몸으로 쫓겨난 걸 알고는 자기 몸에 똥 묻을까 두려워 재빨리 어머님을 버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조치가 다 끝난 후였으니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가 오히려 대박이 난 아버님의 회사. 아버님은 이게 다 제 덕이라며 저를 회사의 공동대표로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시겠다며 회사 차원의 방역 자원봉사도 다니기 시작하셨죠.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저 역시 아버님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하루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어머, 글쎄 거기 누가 있었게요? 네,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급식소 사람들 모두 아버님과 저를 애워싸고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를 하는데 누가 와서 알짱거리길래 봤더니만 여보, 나예요. 어머, 이 아주머니 치매세요? 아니요, 건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아무한테나 이렇게 여보라고 하시는 거죠? 아가, 너도 사람이라면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요, 여보. 나 좀 한 번만, 한 번만 봐줘요. 나 여기 싫어. 추워 죽겠어, 여보.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포착한 저. 어쩌겠어요. 마음 여리신 아버님한테 악역을 시킬 수는 없죠. 방역을 위해 들고 온 소독약 통의 밸브를 쓱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열리지? 여기 어디 벌레가 꼬이나 봐요. 자동 센서로 작동하네? 벌레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돌아서더군요. 근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쇼한 거지. 속으론 아마 욕을 하면서 갔을걸요? 아무튼 아버님은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어머님이랑 이혼한 것도 다 제 덕이라며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아버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작은 일을 한 것뿐인데도 말이죠. 이제 아버님은 유유자적 살고 싶으시다며 회사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서까지 작성하셨어요.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두셨고요. 요즘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분과 연애 중이세요. 아버님 좋으시면 결혼하시라고 좋은 며느리로 잘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애만 하시겠대요. 결혼은 이제 지겹다고요. 그러면서 저더러는 언제든 좋은 사람 만나면 얘기만 하라고 하시네요. 혼수도 당신이 다 해주시겠대요. 멋지죠? 근데 저 지금은 일에 푹 빠져 지내는 게 좋아요. 좋은 남편 알아본 덕에 좋은 시아버님 사랑 충분히 받고 있잖아요. 남편이 준 사랑만큼 남편한테 고맙고 시아버지한테 고마운 100만 분의 1이라도 잘해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무엇보다 하기 나름. 이 네 글자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넘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의 마음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모두 시원한 쿨라이트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속이 확 풀리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더 재밌고 화끈한 사이다 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